이재명 대통령 얼굴입니다. 인기가 참 좋으십니다. 이게 칭찬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어제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화면에서 쭉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보고드린 대로 이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디지털 범죄들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이상 동기 범죄 늘고 있고. 가석방 해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예.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뭐 교도소 안에 인기가 우리 국민들께서 내가 막 풀어주라 그래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철저하게 재범 가능성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성룡은 대변인, 대통령 취임 후 가석방이 30% 늘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대통령의 인기가 아주 좋다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오해하실라. 재범 위험 없으면 가석방 확대하라. 이게 좋겠다라는 게 얘기하고 했습니다. 실제 가석방이 되면 재범률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까? 일단 가석방과 재범률의 관계를 따져보기 이전에요. 정말로 가석방이 30% 늘어난 게 맞는지 그 통계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른바 콩 GPT 국장이라고 해서 농림부 국장이 콩 수입량 그리고 국내 콩 생산량을 즉석에서 답변을 해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통계가 틀린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이 대통령 취임에 30% 늘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찾아본 통계와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5월 달에 마지막 정기 가석방 심사가 있었는데 그때 1,239명이 가석방 심사에 올라가서 862명이 가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통과율이 69.6%죠. 그런데 8월 달에 광복절 가석방 심사를 할 때 보면은 1,525명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가서 1,014명이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석방 통과율이 66.5%예요. 오히려 비율적으로 감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때 통과된 경우와 그 9월 가석방 심사를 비교를 해봐도요. 69.5%에서 80.8%로 늘어났는데 역시 30%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30%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인지 이건 우리 언론이 법무부에 질문해서 좀 정확한 통계를 받아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짧게 덧붙이면은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도소 안에서 아주 인기가 좋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현 정부의 법무 정책이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교도소 안에서는 인기가 좋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인기가 없어야지 국민적으로는 범죄에 대해서 엄정한 징벌이 내려지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오해하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굳이 내가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많은 게 좋은 건가라는 싶은 생각은 있어요. 어쨌든 뭐 일부 국민들은 좀 범죄자들을 국민 세금으로 계속 먹여주고 살려주고 하는 게 좋은 것이냐라는 또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 실제 가석방에서 나간 사람들의 재범률이 아무래도 좋은 모범수들을 가석방 해주니까 그들의 재범률은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일부 뭐 강성 보수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대통령이 가석방을 또 줄이라고 하면 또 줄였다고 해서 또 비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사실 장단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가석방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조건 찾아보니까 이제 수용 생활을 모범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제 재범이 또 낮은 건지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가석방이 이 어떤 죄질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과거 정부부터 쭉 보니까 가석방은 증가 추세에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가석방이 뭐 대통령 취임 이후에 조금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는 또 뭐 살펴볼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어떤 이 갱생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정을 해가지고 다시 사회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정시설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범이 낮아지고 잘못을 반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반대 입장에 있는 그런 지적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성이시니까 장윤미 대변인한테 여쭤볼게요. 어제 또 다른 업무 보고에서 이 생리대 가격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 생리대 가격이 39% 더 비싸다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일부 업체 점유율이 높고 유기농이나 가격이 높다. 그랬더니 공정위가 조사하고 성평등 가족부도 파악을 해봐라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저소득의 청소년층이 생리대가 그냥 돈을 주고 사게 되면 상당히 좀 비쌉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루에도 여러 개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 과거부터 있었고, 이게 뭐 다른 현안, 다른 부처도 아니고 성평등 가족부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현안 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정우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 디테일이 강한 것 같아요. 뭐 환단고기도 얘기하고 또 이런 생리대 가격도 얘기하고 또 뭐 콩 얘기도 얘기하고 참 저런 것까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선 아니 지금 환율이 1,500원 가까이 가고 경제가 지금 엉망인 상황에서 이런 크게 대통령이 신경 써야 될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 지금 조금 전에 봤던 뭐 가석방 문제 또 중요하려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생리대 문제 이런 걸 지적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윗사람들이 높은 분들이 디테일에 강하면은 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억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하실 때 그때 내가 벽돌 하나 뭐 보도블록 하나까지도 다 챙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쭉 걸어온 길을 보면 디테일에 선택적으로 강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하신 경우도 많았고 이런 경우에 뭐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강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사는 게 굉장히 뻑뻑하지 않습니까? 예. 어제 아마 공정위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하고 이런데 그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신문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느냐 뭐 이런저런 그 구체적인 물품의 가격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환율이 1,470원, 1,480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예. 심지어 외국 나갈 때 공항에서 현찰을 사면 1,500원이 넘어갔어요. 예.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다 세우고 있느냐. 그다음에 어떤 그 경제학자들은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이미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국민들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딱 크게 딱 이야기하면서 이러이러하고 우리 정부는 이러이러한 그 플랜을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대통령을 더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여튼 업무 보고가 계속될수록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